자, 다시 정리합니다. 190쪽에 정의 2번.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또는 전체 반응식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식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단일 단계 반응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분자들이 이렇게 땅 충돌을 해야 반응이 진행돼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단일 단계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전체 반응식은 이미 이야기했죠. 최초 상태의 반응물의 종류와 개수, 최종 상태의 반응물의 개수만 정확하게 표시된 것. 그것이 전체 반응식이고, 우리가 화학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반응식을 적으면서 설명했는데 그것들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다 전체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봤더니 여기 단일 단계 반응식, 전체 반응식 밑에 이제 반응 중간체하고 촉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반응 중간체는 줄여서 그냥 중간체, 또 반응 촉매를 줄여서 촉매라고 합니다. 반응 중간체는 한 개의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는 화합물, 그걸 우리가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속도에 분명히 영향 미쳐요. 근데 자신의 알짜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촉매라고도 하고, 또는 반응 중간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사용했는데 그 단계에서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짜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응 촉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요,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만 표시가 돼요.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전체 반응식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식을 다 더하다 보면은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 그 더한 식에서 좌변, 우변에서 각각 소구가 되어서 날아가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자 도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분자 도우라고 하는 것은 단일 단계 반응에서 직접 분자들이 몇 개가 충돌해야 반응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어떤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가 단일 단계 반응에서 빵 충돌하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A 한 개와 B 한 개가 충돌해서 반응 진행되면은 이 분자도는 2가 돼요. 그런데 A가 스스로가 그냥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자도는 얼마? 1이 되겠죠. 아주 가끔씩 A라는 분자 하나, B라는 분자 하나, 또 C라는 분자 한 개가 한꺼번에 충돌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분자도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목길을 나서는데 우연히 누군가하고 충돌하는, 그러니까 두 분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당하지만, 내가 골목길로 나설 때 나, 그리고 또 이쪽 골목길로 나오는 어떤 한 사람, 또 저쪽 골목길로 나오는 한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경우는 사실 확률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도 잘 없죠. 그래서 3분자 반응이 흔하지는 않지만 3분자 반응도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의 분자가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2분자 반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분자도가 2인 반응이 많죠. 여기서 단일 단계 반응을 봤더니 개수가 1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1분자 반응. A와 B가 각각 한 개씩 충돌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자도가 2다 또는 2분자 반응, 또는 3개가 한꺼번에 충돌한 경우는 3분자 반응, 또는 그것을 분자도가 3이다라고 표시하겠죠. 그리고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는요, 실제로 그 분자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할 때 그 분자도 개수가 그대로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이에요. A만 반응하니까 A 개수 1이죠. 농도 반응 속도 법칙에서 1이에요.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가 충돌할 때는 반응 속도 법칙에서, 이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에서 A 농도에 대해서 1차, B의 농도에 대해서 1차입니다. A가 2개, B가 1개씩 충돌할 때는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보면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죠.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충돌하면 각각에 대해서 1차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자들이 이렇게 충돌해서 전체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단일 단계 반응의 이 식에서 있는 농도의 이 단일 단계 반응에서 물질들의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90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Rate Controlling Step이라고 나오고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나오죠. Rate Controlling Step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니셜을 따서 RCS라고 표현하고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면은 이니셜을 따서 RDS라고 표현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현하거나 또는 모두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Rate Determining Step이다. 모두 소문자로 RDS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요. 한 개의 전체 반응들이 두 개 이상의 탄을 단계 반응으로 묘사가 될 때 유난히 속도가 느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요. 그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체 반응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또는 잡아먹는 반응 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요, 191쪽에 두 가지 타입의 반응을 분류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먼저 봅시다. NO2가 CO와 반응해서 NO와 CO2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반응식이에요. 전체 반응식이고 이것의 속도 상수를 스몰 k다라고 나타내 보면은 이것의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 보면은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의 곱이죠. 그때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이 농도의 지수항이 뭐가 될 건가는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NO2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1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CO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1차는 아니에요. 여기 NO2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 C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는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을 앞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두 번이나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전체 반응이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 표시가 되어 보니까 다음과 같더라. NO2와 NO2가 먼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충돌해서 NO와 NO3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형성된 NO3라고 하는 것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누구하고 반응하더라고요. CO라는 분자와 반응을 하면서 NO3는 다시 NO2로 돌아갔어요. CO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충돌하면서 O 원자를 받아서 CO2로 변화가 됐죠. 이렇게 전체 반응이 두 개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이것을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에 대해서도 반응 속도 법칙을 적을 수 있을까요? 예, 적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항수를 스몰 k1,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항수를 스몰 k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이 물질들의 개수가 바로 농도의 지수항이 된다고 했죠. NO2에 대해서 개수가 얼마입니까? 2죠. 따라서 NO2에 대해서 2차 반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K2 곱하기 NO3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1차, 또 CO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1차. 그래서 각각 1차, 1차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굉장히 느린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빠른 반응이었어요. 보통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꽤 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체 반응 속도를 묘사하는데 전체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반응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의 속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반응은 실험적으로 몇 번째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인 걸 아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바로 첫 번째 단계이더라, Rate 1이더라.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K1 곱하기 NO2에 대해서 2차 반응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보는데 원래 전체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보면 속도 상수 곱하기 NO2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죠? CO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가 곧 전체 속도하고 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이 K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고요? 예, K1이더라. 그리고 NO2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몇 차더라고요? 2차이더라. 그리고 여기 반응 속도 결정 단계 보니까 CO가 없죠. 왜 없을까요? CO에 대해서 0차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차면은 어떤 수의 0승이든지 간에 1도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N 값은 얼마더라? 예, 0이더라. 그래서 0승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에 전체 반응 속도를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1쪽을 보면 이번에는 전체 반응이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식으로 분리돼서 묘사가 됐을 때 적어도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든지 또는 세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때는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 자, 그 예로서 NO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NO2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NO와 O2가 반응해서 NO2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반응 메커니즘으로 표시를 했더니 첫 번째 단계에서 NO와 NO끼리 먼저 충돌을 해서 N2O2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중간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2O2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반응해요? 아직 반응하지 않은 O2하고 반응을 해서 NO2 두 분자를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반응식을 단계 1, 단계 2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 이것을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할까요?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를 스몰 k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곱하기 NO의 개수가 2라고 해서 NO에 대해서 2차가 아니에요. O2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O2에 대해서 1차가 아니에요. 몇 차인지를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죠. 아직은 몰라요. NO에 대해서 M차, 그리고 O2에 대해서 N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M 값이 얼마냐, N 값이 얼마냐, K 값이 얼마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빠른 반응이래요.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느린 반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대부분의 반응 시간을 잡아먹는 속도 결정 단계이라는 거죠.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근사적으로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와 같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일단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하죠. 두 번째 단계 반응 속도 상수 K2 곱하기 반응물이 N2O2하고 O2가 있죠. N2O2도 있고 O2도 있습니다. N2O2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N2O2에 대해서 몇 차? 1차. O2에 대해서도 개수가 1이니까 1차. 각각 1차, 1차 표현됐어요.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N2O2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 중간체예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됐다가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사라지는 반응 중간체는 우리가 그 농도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 표현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여기 N2O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 반응식에 있는 NO나 O2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나타낼까?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빠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우 빠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가 매우 빠른데 그것은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요. 비교적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비교적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번째 단계를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느리죠. 왜 느릴까요? 이 N2O2하고 O2가 반응해서 NO2로 변화가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잘 넘어가지를 못하죠.
자, 잘 못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이것들이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역반응,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역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N2O2 이렇게 오고 또 아직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와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활성연의 장벽이 높아서 못 넘어가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하다가 충분히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을까요? 예,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이미 어때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도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하면은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누가 반응물입니까? N2O2. 그것의 속도 상수는 K-1이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승. 이렇게 묘사하고서 여기 N2O2를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양변을 K-1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전체 반응의 속도는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하고 이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반응의 이 속도더라. 두 번째 반응 단계더라.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여기 문제가 N2O2가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2O2 대신에 이제 뭘 대입하면 됩니까? K-1분의 K1NO2, NO에 대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여기 속도 상수끼리 같이 묶어서 표현하고 난 다음에 NO2에 대해서 몇 차예요? 2차, O2에 대해서 1차라고 하는 것을 구했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전체 반응의 개수가 NO2에 대해서 2이기 때문에 2차가 아니에요. O2에 대해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차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 스몰 k 그리고 NO에 대해서 2차, O2에 대해서 1차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194쪽에 있습니다. 194쪽. 다음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C로 생성되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주어져 있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A가 반응을 해서 2D로 쪼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D와 B가 반응해서 E를 생성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또 D와 E하고 반응해서 C로 생성하는 이런 반응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느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느린 단계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전체 반응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와 근사적으로 같고 여기서는 속도 결정 단계가 몇 번째 단계이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 보면은 속도 상수 K2 그리고 반응물 D, 반응물 B가 있는데 D에 대해서 몇 차? 1차 반응. B에 대해서 몇 차? 1차 반응. 근데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D가 생성된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또 세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소멸되는 뭡니까? 중간체죠. 우리 중간체를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 법칙에서 나타내지 않잖아요. 전체 반응물은 누구냐면은 A, B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 반응물 A, 전체 반응물 B를 통해서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D 대신에 A 또는 B로 나타내는데 두 번째 단계가 느린 단계고 그 앞에 첫 번째 단계가 빠른 반응이죠. 자,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을까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사하는 것을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사전평형 근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사전평형 근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해설을 보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더라.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물은 누구냐면요. A예요. 속도 상수는 K1이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역반응의 반응물은 D예요. 개수가 2니까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날 때는 농도에 대해서 차수가 2차가 되겠죠. 속도 상수는 K-1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 이퀄 역반응의 속도더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냈죠. 우리는 지금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T를 없애려고 하죠. 양변을 K-로 나눠주면은 D의 제곱은 이렇게 나타내고, 또 D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의 농도가 여기 루트 K-1분의 K1 그리고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인데 이것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자, 감독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A에 대해서 몇 차라고요? 2분의 1차이죠. 그리고 B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B에 대해서 1차예요. 그리고 지금 속도 상수가 K-1분의 K1의 제곱근 곱하기 K2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게 지금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입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을 봤더니 K1과 K-1의 단위가 같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먼저 볼까요? 여기 K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 자,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차 반응의 속도 상수예요. 그리고 역반응은 여기 2D가 반응해서 진행되고 개수가 2니까 몇 차 반응? 2차죠. 1차 반응의 속도 상수와 2차 반응의 속도 상수는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를 앞에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M 더하기 N이 얼마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A에 대해서 반응 차수가 M, B에 대해서 반응 차수가 여기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봤더니 M 값은 얼마? 2분의 1이죠. N 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N 값은 여기서 생략하고 있고 1이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2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분의 3 또는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은의 보기 내용은 옳습니다. 이 반응 전체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티귿의 보기 내용도 옳죠. 여기 194쪽의 예제 문제에서는 니은과 티귿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5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195쪽에 있는 5번째 섹션 적분 속도식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적분 속도식부터 반응 속도론 그리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계속 연이어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